closer, baby, read my lips. 안녕하세요 언니들. 요즘 날씨가 많이 덥기도 하고 비도 왔다 안 왔다 해서 후덥지근하고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언니들은 여름나기 잘 하고 계신가요? 언니들은 올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고 시원하게 여름났던 얘기들 다양한 꿀팁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언니들의 더위 날려버리는 꿀팁 기대해보면서 우리 이번에도 즐거운 방송 들으러 가볼까요? 2024년 7월 3주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키워드의 About Time.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6월에 레주파를 보내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혜다님, 혜연님, 티라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를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체크하여 선물해준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7월 3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밥은마님이십니다. 3주차 언니들 안녕하세요. 이 고민을 할까 말까 보낼까 말까 했는데요. 그냥 너무 급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이제 장마인데 저 레인부츠 살까요 말까요? 디자인이 예쁘면 레인부츠가 10만원대라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렴한 거 사자니 너무 갯벌장어 같고요. 이번에 그냥 통 크게 살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밤바님. 요즘에 장마라서 비가 진짜 많이 오긴 하는데 제가 최근에 레인부츠를 샀습니다. 하하하. 근데 너무 비싼 거 말고 좀 저렴한 걸로 샀는데 브랜드 네임은 얘기할 수가 없고 따로 DM을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레인부츠 맨 처음에 살까 말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사니까 그래도 꽤 신긴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고 너무 예쁜 거 말고도 어차피 실용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 좀 저렴한 걸 사셔가지고 레인부츠를 좀 몇 번 신어보시고 내가 이걸 좀 많이 신는다 싶을 때 좀 예쁜 걸 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제 의견은 이렇고 제 옆에 계신 오늘 목소리 오프닝 해주신 저희 샤머님 혹시 레인부츠 사셨나요? 네, 저도 올해 구입을 새로 했습니다. 저도 이걸 사서 막상 신을까 또 생각을 하고 레인부츠를 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레인부츠 재질 때문에 살이 까질까봐 어차피 양말을 신는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양말을 신을 거면 어차피 젖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안 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비가 오는 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저렴한 걸로 샀습니다. 그랬더니 막상 또 저는 되게 짧은? 약간 첼시 부츠 같은 디자인의 짧은 걸 샀는데요. 짧은 거 사니까 어쨌든 긴 거보다는 조금 저렴하기도 하고 디자인이 그냥 워커 같아서 생각보다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짧은 디자인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반대로 갯벌 장화라고 일컫는 긴 장화를 샀는데 긴 장화를 샀기 때문에 좀 덜 젖는 것 같아요. 좀 덜 젖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첼시 부츠보다는
네, 갯벌 장화라고 들어도 좀 긴 장화를 사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저도 맨 처음에 왜 양말을 신을까 싶었는데 제가 첫날엔 양말을 안 신고 신었어요. 그랬더니 제 종아리가 다 까져가지고 그때 이후부터는 긴 양말을 신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짧은 장화더라도 양말을 신지 않으면 크게 이렇게 까지니까 꼭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레인부츠 사시게 된다면 꼭 양말을 신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언니께서 남겨주신 신청곡 듣고 저희 또 돌아올게요. 네, 다음 맞춤 주문 사연은 익명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일하는 직업과는 다른 직업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직업으로 갈지 고민 중이에요. 지금은 몸을 쓰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몸 쓰는 여러 일을 해보았지만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머리 쓰는 일이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색감에 예민하고 소리에 예민하고 냄새에 예민한 편이어서 공감을 잘해준다는 얘기와 함께 경청도 잘해준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막상 진로를 바꾸려니 너무 광범위한 느낌이라서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지 찾아보고 있는데 막막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언니들의 조언이 필요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네, 그 직업 흔히 얘기하는 이직을 하는 게 진짜 많이 힘들죠. 저도 요즘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쭉 하던 일과 하고 싶은 일이랑 새롭게 한번 도전하고 싶은 일, 이게 세 가지가 뭔가 공고가 같이 뜰 때는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럴 때에는 괜시리 다른 도전적인 일보다는 아무래도 했던 일이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일단은 본인이 어떠한 직업을 하고 싶은지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하고 싶으신지는 좀 정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천천히 리스트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샤모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연에서 몸을 쓰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몸을 써서 안 맞는다가 아니고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그 부분을 한번 잘 고려해보시고, 사실 지금 적어주신 이제 색감, 소리, 냄새, 그리고 공감, 경청 이런 것도 직업으로 연관시키면 사실 몸을 쓰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이제 색감이나 소리, 예민 이런 것과 공감, 경청을 연결시킨다면 저는 뭐 감각, 그러니까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뭐 작업 치료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쪽이 연상이 되거든요. 물론 그런 쪽으로 전공을 하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고 자격 조건이 그쵸. 어떤지도 모르지만 그냥 단순히 적어주신 거로는 그런 게 연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머리만 쓰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들과 대면을 하고, 사실 몸을 쓰는 직업도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거기서도 만약 손님을 응대하는 직업을 하셨다면 여기서도 어차피 사람을 응대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머리 쓰는 일도 역시 뭐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사람을 응대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내가 몸을 쓰는 일에서 어떠한 지점이 마음에 걸렸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샤머님 그 직업 알려주시는 그 센터에 있는 분 같아요. 그 경력 개발 직원분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제가 한창 일을 구할 때 딱 이런 식으로 직업관리사라는 분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그때 그 연상이 들면서 정말 지금 너무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업이라는 게 무조건 머리만 쓰는 일 없는 것 같아요. 몸도 필요한 일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경중이나 이제 비율이 좀 다른 것 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몸은 좀 쓰실 수 있으니까 너무
한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곧 여름이고 이제 여름 지나면 가을, 겨울 다 돼가니까 너무 춥고 너무 더워지기 전에 꼭 좋은 일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언니께서 신청곡을 안 남기고 가셔가지고 저희 이제 직업관리사 해주시는 저희 사모님이 듣고 싶은 노래 한번 듣고 가고 싶은데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본인과 어울리는 소울메이트 같은 업을 찾으시길 바라며 심규선의 소울메이트 신청합니다. 네, 그러면 심규선의 소울메이트 듣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이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이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정보 띵동. 7월 3주차의 띵동은 아르헨티나 혐오 증오 범죄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동성애자 여성 3명이 한꺼번에 60대 남성의 방화로 숨진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극우 정치인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늘어난 혐오 증오 범죄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CNN 방송이 현지 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6일 새벽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택에서 일어났는데요. 당시 방을 공유하며 생활하고 있던 동성애자 여성 4명이 자고 있던 이곳에 한 남성이 몰래 침입해 인화성 물질을 던져 넣었습니다. 여성 1명은 불길이 치솟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2명도 병원에 옮겨졌으나 며칠 넘기지 못했는데요. 여성 1명만이 병원에서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은 끝에 살아남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그의 파트너인 다른 여성이 이 여성을 몸으로 덮쳐 보호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같은 건물에 사는 60대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동기가 불투명하다며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성소수자 인권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성 지향성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된 것이 분명하다며 전형적인 혐오, 증오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평소 사회적 소수자를 겨냥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혐오 증오 범죄가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옴부즈맨 사무소의 차별금지연구소 대표인 마리아 라치드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차별적인 언사와 증오 발언을 일삼는 정부 고위인사들이 늘어났다며 그들의 행위가 일상에서 차별과 폭력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국립성수자 증오범죄 관측소 등 여러 인권단체에 따르면요. 지난해 대선 당시 밀레이 후보는 성수자 집단을 향해 혐오, 증오 발언 쏟아내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동성결혼을 수간에 비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엔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하나둘 폐기하였으며 정부 내에서 성중립적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여성 다양성부를 인적자본부 아래 기구로 격하했으며 국립차별반대 기구를 폐지하였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기구 축소 차원이라고 해명하였는데요. 그러나 인권 관계자들은 이런 조치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화를 복원하고 심지어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성소수자 연맹 FALGBT 회장 출신인 에스테반 파울론 의원은 힘 있는 사람들이 혐오, 증오 발언을 하면 사회에 성소수자를 공격해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며 분명히 증오 발언 뒤에는 실제 행동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 5월 동성애자 여성 3명이 희생된 방화 사건을 혐오, 증오 범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건 직후 대통령실 대변인인 마누엘 아도르니는 범행을 비판하면서도 특정 그룹에 대한 공격이라고 정의하고 싶지 않다고 증오 범죄 관련성 부인해 성소수자 인권단체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성소수자 보호에 앞선 선도국가였습니다. 2010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으며 여권 같은 공공문서 성별란에 X라고 적혀놓는 것을 허용했는데요. 실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시각은 대체로 진보적입니다. 지난 5월 산 안드레스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동성결혼을 지지했고 70%가 성전환자의 차별을 막기 위한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또 79%가 학교에서 포괄적으로 성 관련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는데요.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밀레이 대통령의 극우 정권 등장 이후 이러한 성과가 하나둘 허물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파울론 의원은 차별, 괴롭힘 등을 막을 여러 법안을 인권단체 등과 논의하고 있다며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줄이려면 성소수자의 목소리와 요구가 더 많은 영역에서 증폭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가감없이 본인의 혐오를 전시하는 일이 많은 요즘, 표현의 자유와 함께 인권 감수성도 잘 챙기고 사회가 변화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7월 3주차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3주차 키워드의 어바웃타임의 루나입니다. 언니들은 아침 잘 드시고 계시나요? 저는 아침에 소화가 잘 안 되어서 밥을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요. 대신 채소랑 과일을 갈아서 식사 대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달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처음엔 야채만 갈아 먹었는데요. 이게 건강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게 무슨 신종 고문이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달달한 과일을 같이 갈아 먹으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지금의 고행을 즐기려고 하지만 종종 자각하게 되는 현실에 지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달달한 과일처럼 언니 자신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건 어떨까요? 팍팍한 하루에 레시파가 달달구리한 과일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키어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주연, 루나, 샤모가 함께하는 3주차 방송 키워드의 어바웃타임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퀴어 인생 고달프다. 어디 내내 한몸 기댈 곳 없나? 안 그래도 험한 세상, 기어로 살기엔 더더욱 힘든 세상. 어디 하소연할 곳 없을 때 저희를 찾아주세요. 키어로 잘 살아남기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금 도와드릴게요. 인생 상담소. 네, 언니들의 기대감이 가득한 인생 상담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키어로 살기 힘든 세상, 키어로 잘 살아남기 위한 상담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사연 듣고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맞춤 주문 사연 보냈었던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일을 다니면서 자기들만 저랑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직장 동료 2명이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가기 싫다는 곳도 절 잡고 끌고 가고 있더니 음료 마시기 싫다는데도 마시자고 조르고 음료 사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고르면 나중에 돈 더치페이 하자고 돈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뭘 사달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겠고요. 언니들 조언 부탁드릴게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연인 관계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 미묘하고도 불편한 그 이야기. 한번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도 할 말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언니들 저희 이번 7월 오프닝 때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주연님이 안 계세요. 왜 그럴까요? 저희 주연님이 요즘에 계속 몸이 안 좋으셨는데 오늘 녹음에 진짜 오시려고 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오늘은 쉬시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오늘은 과감하게 쉬시고 대신 이제 저 혼자 이제 루나 타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불행 중 다행으로 저희 3주차가 사실은 저랑 지연님 말고도 한 분이 더 계세요, 여러분.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3주차의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샤머입니다. 네, 샤머님이 오셨습니다. 샤머님 오프닝 하셨잖아요. 어떠세요? 약간 매번 편집만 하시다가 자기가 이제 오프닝을 하시는 기분이 오랜만에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원래 2주차에 이제도 조금씩 참여를 하고 있다가 또 몇 달은 완전히 후편집만 참여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모님이 현생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잠시 저희의 이제 든든한, 그러니까 언니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레주파는 그 엔지니어들이 없으면 돌아가지를 않아요. 안 그래도 제가 녹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녹음을 하면서 음악도 넣고 이제 저희들의 이런 목소리도 가끔씩 이제 뭔가 쇳소리가 난다거나 삑사리가 나면 그걸 다 이제 예쁘게 다듬어 주시는 게 저희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거든요. 네, 사모님이 현생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뒤에서 후편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언니들이 이제 아름답고 예쁘고 이제 깔끔하게 듣는 이유가 이제 다 사모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튼 그 바쁘신 사모님께서 다행히 오늘 이제 홍대에 계셔가지고 이제 밥을 이따가 이제 사드리려고 하는데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서두가 길었는데 저희 사모님 지금 쳐다보고 계신 거 보니까 서두가 길었는데 고민 사연이 그거였어요. 인간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묘한 인간관계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여기는 그냥 친구가 아니고 직장 동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네네. 친구면은 차라리 대놓고 사줄 거 아니면 나 안 먹으라고 하겠는데 직장 동료라서 또 그렇게까지 체면을 내려놓기도 조금 그렇죠. 그쵸, 좀 잘나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동료들 중에서도. 근데 여기 보면 그 직장 동료 2명이 선을 넘는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나중에 돈 더치페이 하자고 얘기를 한다거나 가기 싫다는 곳을 억지로 끌고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듣고 있는데 그 사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더치페이 하자로 얘기를 하면 이게 뭔가 기분이 좀 애매하죠. 그렇죠. 말 안 하는 이만 못하죠. 그쵸. 그게 제 생각에는 이 직장 동료가 살려고 했지만 막상 같이 먹으니 뭔가 사기가 좀 아쉬워진 게 아닐까 싶은, 그걸 뭐라 해야 되죠? 그런 안 좋은 마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하게 너 사줄 거냐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아까 샤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라면 확실하게 네가 사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직장 동료라서 사주시는 거에 얘기를 묻기도 좀 애매하고, 오히려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같이 끌고 가서 먹고 나서 더치페이하는 게 아닐까 싶은 좀 악의적인 마음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이게 직장 동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직급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점에서요? 이게 오히려 음. 아예 후배면 조금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후배라면. 맞아요. 뭐 어리니까. 응. 근데 이제 아예 그 상사면 보통 사주시죠. 근데 이거 아마 근데 비슷한 직급이거나 연차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게 오히려 위아래면은 뭐 싫다는데 굳이 데리고 가지 않는데 비슷한 연차니까 괜히 싫다는데도 권유하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 비슷한 연차면 그러면 그냥 또 정말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아, 그 비슷한 직급에서 사주기도 뭐하고 사달라고 하기도 뭐한 그 관계 얘기하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할 때 오히려 약간 직급이 명확한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상사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냥 아침에도 그냥 오셔가지고 커피 마실래? 하면 네 같이 내려가요 해서 제가 그냥 제 거 사려고 해도 에이 뭘 어린애한테 그거 시키겠냐 하고 그냥 사주시고 그리고 정말 가끔 제가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쏘겠습니다 하고 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게 이렇게 막 오히려 싫다는데도 데려가고 이런 게 조금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싫다고 했는데 데려가면 보통은 권유한 사람이 사게 되어 있죠. 그쵸. 저도 회사에서 그 같은 사원급이라든가 뭔가 비슷한 또래들끼리 있을 때는 사는 게 좀 애매한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럴 때 그냥 과감하게 사기는 해요, 저는. 얻어먹는 거가 약간 빚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의 약간 비뚤어진 마음일 수 있지만 남한테 얻어먹는 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은 뭐 좋은 마음에서 사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빚이 돼요.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사줬는데 라는 무의식적인 마음에서 저한테 뭔가를 바라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웬만큼 다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주고 그 사람한테 얻어먹는 생각을 그냥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치로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더치페이도 그렇지만 반반씩 하기도 가끔씩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떨 때냐면 제가 최근에 직장 동료분께서 생일이라 가지고 케이크를 샀는데 케이크 6,500원이에요. 근데 그 케이크를 사자는 얘기를 제가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분은 생각이 없다가 제가 이제 같이 그 축하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먼저 권유를 했으니 똑같이 3,250원으로 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3,000원만 내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제가 먼저 권유를 하는 게 있거나 제가 뭐 사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경우에는 더치페이를 할 때 제가 좀 더 내는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그게 마음이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 네, 저도 약간 빚지는 거를 싫어해서 이제 한 번 얻어먹으면 다음에 내가 사야 된다는 맞아요, 의식이 맞아요. 조금 있어서 저도 오히려 그냥 사주고 말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만약 저한테 지속적으로 이러면은 저는 좀 자리를 피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보통은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퇴근하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잖아요. 점심시간에 뭐 나 혼자 도시락을 먹는다든지 저녁에는 칼퇴를 하고 간다든지 일단은 이거 자체가 불편하시면 상황을 피하는 것이 1번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그렇게 피하는 순간부터 이게 또 그 사람들과의 그 벽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게 저에 대한 평가가 되더라고요. 쟤는 무리와 못 어울린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혹시라도 회사의 분위기 자체가 다 같이 으쌰으쌰하자 이런 기분이라면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생각이 났는데 저 그 더치페이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가끔씩 그 3명이나 4명이나 이렇게 같이 뭔가를 같이 사 먹을 때 커피를 사 먹을 때도 누가 한 명이 긁고 나서 나중에 달라고 하잖아요. 그 정산할 때도 느리게 주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긴 하죠. 저도 일단 빚지는 거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정산 요청 오면 즉시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게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지만 달라고 하기 약간 내가 괜히
약간 채무자, 네, 채권자가 된 느낌이기도 하고. 약간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안 긁고 남이 긁어주면 보내주는 걸 더 선호하긴 해요. 왜냐면 나는 요청하는 즉시 보내니까. 그리고 괜히 남 언제 주나 기다리는 것도 솔직히 좀 마음이 그렇고요. 저는 제가 긁는 게 더 편해요. 네, 저는 현금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카드를 긁고 남이 저한테 현금을 이제 주는 게 훨 나은 사람이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애매따리하게 그 4인분, 5인분 할 때 그때가 좀 주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괜시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방식도 많이 하는데, 제가 만약 카드를 긁었잖아요. 그러면 뭐 3인분을 했을 때 뭐 333원이 나온다. 그러면 저의 이제 수수료 10%를 감안을 해주시고 더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뭐 14,350원이 나왔다. 그러면 15,000원을 준다거나 14,500원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신 사람이 있는 반면에 1원까지 똑같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후자 같은 사람들 물론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같이 밥 먹을 때는 후자랑은 안 먹거든요. 차라리 전자랑 같이 먹지. 왜냐면 그런 식으로 먹을 때마다 1원까지 다 맞춰서 주는 사람은 약간 짤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썩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거를 야박하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일단 상정하신 게 얹어서 준다. 그리고 정액으로 준다잖아요. 세상에는 내려서 준다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내려주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느니 정액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째째한해 뭐 칼간내를 따지느니 요즘 이제 그런 메신저 앱에 정산하기 기능이 있잖아요. 있죠. 차라리 그냥 그걸로 1원 단위로 청구하는 게 더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내려서 준다는 게 만약에 14,333원이면 14,300원을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14,300원을 주거나 14,430원을 주거나. 그러니까 1자리를 버리거나 10자리를 버리는 사람?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구나. 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상에는 현금이 없어서 카드를 긁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뭐 너가 연말정산이랑 이런 거 더 받잖아 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이야, 대박이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정산할 때 그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자기는 1원짜리가 자기 통장에 찍힌 게 싫다고. 그래서 저한테 일자리를 빼고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네. 1원이 싫으면 올려서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꼭 남이 손해보게 만드는 게 어이가 없는 포인트죠. 그래가지고 야, 이건 무슨 생각일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내려서 준 사람이 꽤 많군요, 이게. 그 연말정산 얘기하면서 하는 건 좀 치사하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치사한 얘기하고 지금 많이 오가고 있는데 일단 더치페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좀 알잘딱갈센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지금의 이런 정산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갔을 때 뭘 사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좀 센스가 넘치는? 센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눈치 싸움에서 혹시 좀 안 맞았던 일화가 있을까요, 샤머님은? 저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이런 눈치 싸움을 매우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눈치 보느니 그냥 사주는 게 마음이 편한 편이긴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사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경우는 있긴 있었는데 마음이 상하긴 하는데 또 거기다 뭐라 하기는 그렇고 좀 찜찜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눈치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좀 눈치 싸움이라는 게 나는 살 생각이 없었지만 상대방은 살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랑 상대방이 사주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사는 게 아니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미묘한 눈치 싸움이 있는데 그게 좀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확실하게 내가 오늘 살게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는 사고 이건 네가 사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이제 좀 데이트 얘기가 나오는데 그 SNS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직장인과 학생의 연애나 아니면 백수와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사회인의 뭐 연애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내냐 이것도 있고 어떠한 비율로 내냐 이것도 있는데 혹시 샤머님 생각했을 때는 직장인과 학생의 연애 아니면 백수와 이제 사회인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연애가 있었을 때 어떤 식의 비율이 낫다 생각하세요? 비율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 것 같고 예를 들어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능력이 있는 쪽이 더 내게 되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얻어먹는 쪽이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일단은 나도 똑같이 내가 먹은 만큼은 낸다라는 의식을 갖고 그 정도 돈은 갖고 있는 게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버는 분이 내주신다고 하면 감사한 것이고 만약 안 사준다면 사실 내가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 사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항상 내가 먹은 건 내가 낼 돈은 갖고 있는 게 맞죠. 그게 너무 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최근에 그 주변 분들이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기가 지금 현재 학생이고 뭐 내 애인이 직장인이다. 아니면 내가 직장인이고 내 애인이 학생인데 우리가 앞으로 뭐 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고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밥은 그 돈을 더 번 사람이 사고 차라리 그러면 뭐 디저트나 뭐 커피를 사라 했는데 거기서 반론이 디저트 값이 더 나온다. 그럴 땐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아니 모든 방식이 다 하나의 방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뭐 그거는 뭐 나름 뭐 더치페이하면 되지 않냐 이랬더니 그러면 밥값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 듣고 애초에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만날 거면 뭐하러 만나냐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만약 버시는 분의 입장인데 내가 여기까지 사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시는 그 거라면은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이가 나고 네. 어느 정도의 지위의 차이가 나는지는 저야 모릅니다만 그렇게 아쉬우신데 굳이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해야 할까요? 비슷한 급의 경제력을 갖추신 분이랑 연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고 그 좀 더 경제력이 없으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더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는 우리가 돈이 안 쓰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이 너무 구질구질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서로가 서로의 그 현재 상황에 맞춰서 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주변인 사람들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눈이 높아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SNS를 많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그런 걸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기본적인 편견 수치가 좀 올라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엔게이지 수가 높아진다고 하죠. 맞죠? 약간 경제적인 부담을 결국 더 상대에게 지우고 싶다는 건데 그 마음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냥 샤머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애초에 그렇게 각을 셀 거면 뭐하러 연애를 하죠? 근데 저는 각을 세우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은 연애 그 초반의 연애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첫 연애를 할 때도 그게까지 막 퍼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게 단연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너무 상대방이 당연시 여긴다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버릇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버릇이라고는 약간 루틴이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너무 당연히 내야 되고 상대방은 너무 안 내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약간 현실적이고 나쁜 얘기라면 좀 치졸하게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좀 다른 타입이고 저는. 근데 초반에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다 퍼주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연애에 좀 중기가 되는 순간부터는 좀 이런 더치페이도 얘기가 나오고 그 데이트 통장 얘기도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중간부터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데이트나 뭐 연애를 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혼자 썼던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쓰지 않았던 것도 쓰게 되면서 본인의 그런 지갑 사정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너가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 아니야? 라는 반증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이제 커플들이 뭔가 상황이라든가 그런 게 좀 변화했을 때 돈 내는 그런 더치페이나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초반에는 조금 더 구애의 의미로 돈을 쓰시는 경우가 많죠. 구애의 몸짓을 이제 지갑을 열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함을 있어서 뭐 언제까지나 그렇게 무리해서 돈을 쓸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건 연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뭐 멋진 곳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나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뭐 언제까지나 그 사람 돈을 안 버는 상황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은 진짜 변화하기가 마련인데 그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관계가 흔들린다면 그거는 비용의 문제로 떠나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만약 돈을 덜 버는 분이 많이 버는 네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는 솔직히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주면 감사한 거지 사줘야 된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정말 학생과 직장인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면 모를까. 뭐 꼭 사줘야 된다? 어쨌든 그런 뭐랄까요 특권의식 같은 거는 결국 상대방의 애정이 식으면 콩깍지가 벗겨지면 자신에 대한 평가 절하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 특권이라는 게 그건가요? 그 사주는 거? 그쵸. 내가 언제까지나 상대에게서 이런 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애정이 식으면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얘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나 받아야 돼 이런 약간 갑처럼 나 받을 수 있다라는 태도 자체가 상대방이 보기에는 또 마음이 식을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 제가 조금 저보다 경제적으로 좋은 분을 만나서 평소에 저보다 더 사주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저는 그분의 생일이라던가 기념일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선물 같은 걸 할 것 같아요.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돈 쓰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직장 상사 얘기해서 갑자기 이제 연애 데이트로 얘기가 오갔는데 그 돈 쓰는 방법도 좀 다르더라고요. 한 명은 좀 크게 쓰는 편이고 한 명은 좀 자잘하게 쓰는 편인데 샤머님은 어느 쪽이세요? 자잘하게 아니면 좀 크게? 선물이요? 뭐 선물로 따집시다. 선물로 했을 때. 저는 약간 실용파여서 금액을 떠나서 상대가 필요한 거. 필요한 거? 그게 어느 뭐 마지노선도 없이? 마지노선은 제 경제력이죠. 예를 들어 저는 그냥 그때가 엄청난 기념일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몇 주년이라든지 이런 기념일은 아니었는데 상대가 마침 그 땡땡 펜슬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뭐 그걸 의식하고 한 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땡땡 펜슬을 잃어버렸다고 하길래 그럼 저거 필요하니까 저거 사줘야겠다. 그거 사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렇게 야근 사람이 일려나? 그건 정확히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모델명을 얘기한 사람이면 사달라고 한 게 아닐까? 뭐 그럼 그랬나 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내가 선물을 하는데 센스가 없어서 상대방이 이걸 별로 안 기뻐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나 이 정도 금액대에서 이게 갖고 싶다고 말하면 사줄 수 있으면 사줄 것 같아요.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저는 자잘하게도 사기도 하고 크게도 사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랑 만나시는 분이 그 얘기 했거든요. 자잘하게 사주지 말고 차라리 크게 사달라고. 근데 저는 둘 다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소소하게 꽃도 주고 싶고 뭐 길가 뭐 돌아다니다가 예쁜 거 좀 뭐 핀 같은 거 있으면 좀 사주고 싶고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 측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핀도 좀 좋은 거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이게 사람이 좀 생각하기 좀 다를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에 좀
줄이고 있어요. 사주는 거를. 근데 저는 또 고민이 있어요. 제가 그게 샀잖아요. 계속 소소하게. 진짜 쥐꼬리만한 거 막 사주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평소에 하던 행동을 안 하게 되면 괜히 제가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라는 반증이 될까 봐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또 요새 또 조금씩 좀 소소하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선을 지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까지 소소하게 해야 되는 건지, 왜냐면 평소에 하던 짓을 안 하게 되면 약간 흔히 말하는 너 혹시 나한테 마음이 식었니? 라는 마음을 들을까봐 요새 좀 걱정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실용파 하시니까. 저는 막상 별 생각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근데 역시 그래서 파트너와의 진지한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진대가 중요하죠. 왜냐면 그 비용 면에서도 제가 이 얘기가 왜 나왔었냐면, 비용 면에서도 내가 더 냈던 사람인데 내 상황이라든가 뭔가 나도 뭔가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고 내가 평소에 냈던 것보다 좀 덜 내게 되면 그게 상대방한테서는 뭐지? 쟤 나한테 발 빼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것 같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너무 주변에서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상대방이 나한테 좀 야박하게 구는 순간부터 그렇게 느낄 수가 있구나라는 걸 좀 요즘에 주변 사람들 보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좀 길을 잘 들여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너무 적게 쓰지도 말고 그냥 처음부터 뭐 야박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를 좀 오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왜 맨날 사랑만 읊어대면서 서로 주고받고만 하고 나중에 이제 좀 현실적으로 머리가 좀 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더치페이니 뭐니 뭐 데이트 통장이니 뭐니 뭐 그렇게 얘기가 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저는 초반에 그 계산기를 돌리지 않아도 되는 그 열정이 없으면 열정 그런 게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잘 이해 못했어요.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약간 본인이 지출보다 조금 무리해서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때로는 구애의 의도를 담아서 네. 평소에 자신이 쓰는 돈보다 더 지출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반에 안정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슬슬 계산기를 돌리면서 나 이만큼만 지출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초반에 나 이 사람한테 계산 없이 더 써도 된다는 그런 마음의 온도가 없으면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다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쓴다거나 외모를 꾸민다거나 하여튼 뭔가 좀 보여주는 걸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 다 자기가 아닌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돈을 적게 쓰는 사람 없어요. 초반부터. 그렇잖아요. 가끔씩 있긴 해요. 가끔씩. 근데 그것도 좀 안 좋은 마음인데 내가 돈이 좀 있어요. 내 상대방한테 돈을 좀 적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 돈만 보고 나를 만날까 봐. 근데 그건 진짜 너무 특수한 케이스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돈을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계산기를 돌린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무리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도 내가 쓰는 법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인의 루틴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돈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말인 거죠. 결국은 이제 내가 지출 가능한 걸 평소에 계산하고 살다가 이제 사랑에 눈이 멀어서 계산을 안 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지출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 타이밍에서 서로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이게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다행인 것이고, 사실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예를 들어 조금 더 미래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땡땡한 미래를 위해서 땡땡한 미래를 위해서 예를 들어 뭐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 땡땡한 미래를 위해서 땡땡 땡땡한 미래를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 뭐 결혼을 하자 동거를 하자 약간 이런 정말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면 더더욱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 아니어도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무슨 기념일에 뭐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조금 절약해서 우리 이거 해서 뭐 같이 여행을 가자던가 무슨 커플 뭐 반지 뭐 이런 거 하자던가. 그러니까 네. 좀 확실한 목표치를 같이 세우자는 거죠. 네, 그런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이제 음. 당장 데이트, 뭐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식비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조절함에 있어서 서로가 조금 양해 가능한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지한 대화를 오가면서 그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그냥 말만 들으면 그러니까 너 나한테 돈 안 쓰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진짜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 솔직히 초반에 너무 무리 안 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 그거를 좀 야박하게 생각을 상대방도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웬만하면 다 싸우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서. 근데 정말 잘 보이기 위해서 결국은 허세를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게 맞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말 맞다나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의 지갑 이제 팔락팔락거리면서 다니긴 하죠. 그러니까 뭐 이성으로 되는 거면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네, 유성애자주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랑에 눈이 멀었으니 지갑도 열리고 뭐 그러는 거죠. 네, 어쨌든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언니들이.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일단 직장 동료, 선 넘는 직장 동료 때문에 고생하시는 저희 익명 언니께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회사를 퇴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그 사람들과 마주쳐야 되는데 일단은 샤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능한 한 대외적인 핑계를 대서라도 좀 덜 만나시는 게 나은 것 같긴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구시는 경우가 있다면 상대방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가 살 거냐 안 살 거냐 를 얘기를 해야지 이게 어느 순간에 인건가?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혼자 약간 갸우뚱거리고 있으시면 나중에 본인만 좀 이상한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줄 것처럼 하다가 안 사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안 얻어먹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 누가 사는 거냐? 우리 각자 알아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약간 그냥 뭐 사준다라는 표현이 그러면 살짝 돌려서 저 그러면은 뭐 정했으니까 제 거는 시킬게요. 생각지 못한 발언이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특히 카페는 계산대에서 꼭 같이 안 시켜도 되잖아요. 그치.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기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할 수 있긴 하겠네요. 뭐 어쨌든 익명 언니가 꼭 들으시면서 좋은 방법이 좀 찾으시게 된다면 혹시 저희한테 꼭 다시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언니의 사회생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언니의 사회생활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에스파가 부릅니다. 아마겟돈.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헐? 진짜? 누군데? 너만 알아야 돼. 누구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그래서 누군데? 우리 반에 나랑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만 보면 설렌대. 어떻게 했길래? 그야 내가 키워니까 까르르.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키워니까 괜찮아. 네, 두 번째 시간 키워니까 괜찮아 시간 됐습니다. 오늘도 키원 이야기 들어왔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 고민되는 게 있어서요. 제가 사실 연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썸이나 좋아하는 사람 있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건 생긴 적이 없고 오히려 친구만 엄청 많아요. 노는 걸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과의 인연을 중요시 여겨서 매사에 웬만한 약속 나가고 있고요. 취미 부자라 모임도 여러 개 하고 있고 어쨌든 이쪽 사람들이랑은 만남을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애까지는 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주변에서 연애하라고 소개팅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막상 만나면 다 친구만 돼요. 흐흐. 주변 사람들 연애하는 거 보면 부럽고 저도 하고 싶거든요. 연애를 하기 싫은 건 아닌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도통 연애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30대의 퀴어. 이상한 걸까요? 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우리의 삶에 연애라는 존재는 빠질 수가 없죠. 특히 나는 생각이 없지만 남들은 나의 연애를 응원하는 그런 일도 진짜 비일비재한데 오늘의 주제 깨달은 언니들 있을까요? 바로 모태솔로인 나 문제가 있나요? 입니다. 네. 이게 좀 유성애자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연애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약간 내가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좀 하자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꼭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거나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연애보다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사람도 있는 건데 모두가 다 굳이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고 굳이 여자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좀 기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A 엄브렐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연애 필요한가? 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샤머님이 저희 이제 코너 2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샤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사연 모태솔로인 나 이상한 건가요? 심지어 30대래요. 네, 주제가 모태솔로인 나 문제가 있나요? 인데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벌써?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무성애자일 가능성도 있고 세상에는 가능성은 다양하죠. 그쵸. 이게 오히려 이제 연애는 하신 적이 없지만 친구는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회성, 사교성, 인간성 매우 좋고 매우 훌륭하고. 근데 오히려 이런 사연을 보면 이렇게 친구도 많고 해가지고 네. 오히려 혼자서도 너무 잘 지내셔서 없는 것은 아닐지도 살짝 의심이 됩니다. 저도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연애의 기본적인 정서는 외로움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외로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좋고 이 사람과는 이거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거랑 할 수 있으니까 약간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연인이란 관계는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랑 가장 친한 친구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너무 많고 너무 많은 모임을 하시기 때문에 연애를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유가 없는 느낌? 네, 흔히들 애인을 기한제 절친이라고도 하죠. 제가 그 말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돌려 얘기했지만, 네. 기한제 절친이라고 하죠. 네. 그죠. 보통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그렇기는 한데, 이제 연애에서 떠오른 이미지가 이것도 저것도 나의 연인과 함께 한다. 이건데요. 샤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 되게. 이것도 저것도 다 애인하고 한다. 근데 저는 오히려 말하면 이분이랑 반대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전 친구는 별로 없지만 네. 애인과는 이것저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샤머님은 돌려서 내가 승리자? 승리자는 아니죠. 오히려 저는 그럼 이 애인과 헤어지면 이 많은 것들은 누구 하지?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것도 그런 고민이 생기는군요. 사실은 이렇게 따지자면 이러한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예를 들어 A를 만날 때 B를 만날 때 C를 만날 때 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고 다른 정체성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A와 관계가 틀어져도 네. B랑 C랑 잘 지내면 되죠. 네. 근데 저처럼 A와 몰빵이 되어 있는 관계는 A가 사라지면 저는 뭐 하죠? 제가 생각하는 샤머님 솔직히 방송 들을 때는 그냥 두루두루 다 잘 지내고 친구도 많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워낙 똑순이다 보니까. 근데 의외로 애인한테 몰빵 약간 갬블러라면 약간 하나에 다 몰빵해서 올인하시는 타입이신가 봐요. 저는 오히려 조금 제가 태도가 사무적이어서 그런지 일단 선을 넘어오는 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인분은 똑같이 사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보다는 친구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애인분은 어떤 것 같아요? 몰빵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사연자분처럼 사람이 많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단 저보다는 친구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저는 주말에 같이 놀고 싶은데 A는 친구와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거기서 뭐라고 하면은 쪼잔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쵸. 애인의 인간관계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네. 잘 놀다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집에 혼자 있는 약간 산책을 기다리는 약간 반려동물 같은 기분이네요, 지금. 근데 또 저는 약간 집순이니까 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인에게 몰빵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결국에 혼자도 같이 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가 잘 있어 봐야지 연애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물론 기간제 절친이라고도 하지만 그 기간제 절친이기 이전에 난 나와의 절친이어야 돼요. 내가 혼자 잘 놀아야 되고 나 혼자 잘 살아남아야지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에 들어왔을 때에도 내가 나의 중심을 안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상대방한테 맞추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 사모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그 A라는 친구, 그 A라는 나의 기간제 절친이자 이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애인이 사라지면 그 큰 그 구멍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나도 나 혼자 뭔가를 해야지.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내가 나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연애의 스타일들은 다 다르지만 제가 요즘에 바라보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연인 관계에 좀 우위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이게 가끔씩 많이 얘기하지만 가끔씩 아니고 제가 종종 많이 얘기하지만 종종 많이도 진짜 웃긴다.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연인이라는 관계는 채찍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채찍이 무슨 채찍인지 모르겠고 뭐 확실한 거는 그나마 패스트 패스가 있다는 점이지만 결국 패스트 패스도 순서가 있잖아요. 저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애인에게 우선권 주지 마. 너도 기다려라. 약간 그 놀이공원에 있는 그 패스처럼 너도 예약해라 이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연인에게 약간 몰빵하는 사람은 뭔가 저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는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A부터 Z까지 나만 바라보는 사람은 물론 다른 타입들도 있죠. 그런 사람 좋아하는 타입도 있긴 한데 저는 제가 혼자 잘 살아왔고 혼자 노는 걸 좀 좋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혼자 노는 걸 좀 아는 사람이 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지 서로가 못 만나는 일이 있어도 약간 내가 신경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좀 덜 아플 것 같아요. 네, 저의 연애의 모토는 혼자서도 잘 살고 같이도 잘 살자? 아니, 혼자서도 잘 살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하면 더 즐겁다. 저는 혼자 잘 살고 같이 잘 사는 건 생각 좀 해보자 이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어떡해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방송에서 늘 얘기하지만 타인을 제 인생에 껴넣는 거를 매우 괴로워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연인이라고 해도 이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마 2주차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블루님은 약간 합집합이래요. 연인과. 근데 저는 교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집합에서 좀 평화롭고 여기가 좀 단단해져야지 점점 이 영역을 넓혀가는 타입인데 물론 제 파트너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다수의 연애를 보면 무조건적으로 합집합부터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나랑 해야 되고 저도 나랑 해야 되고 너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나랑 같이 해야 되고 뭐 지나간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스케줄이 있어. 약속이 있어. 근데 나 오늘도 나랑 놀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나도 주말에 나도 친구라는 게 있고 나도 뭐 가족이란 게 있으니까 저도 갑자기 생기는 뭔가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그날 빼놔라 라든가 그날은 무조건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주말 중에 뭐 하나는 무조건 나한테 줘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좀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연애를 하면서.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 사모님은 주말 중에 하나는 꼭 애인한테 비워야 된다는 주의세요? 무조건적으로?
하루를 통으로요? 통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반나절? 근데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취미 부자라서 모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모임이 매주 정기적으로 주말에 어느 곳을 사용한다. 고 하면 살짝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딱 고정적인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네요. 그럼 일단 모임이 우선이니까 모임에 밀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당연히 양보는 해주지만 그럼 일단 모임의 반나절 빼면 약간 그러니까 하라고는 하지만 결국 저 모임보다 후순위구나라는 느낌은 받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우선순위 얘기인 예. 거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운하다? 서운하다까지도 아니고 일단은 그냥 판단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내가 저 모임, 그러니까 다수의 모임, 다수의 인간의 시간에 맞추는 게 나 혼자의 시간에 맞추는 것보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밀린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죠. 내 마음이 되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우선순위가 밀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쵸. 사실이 아니진 않죠. 그래서 팩트긴 하죠. 네, 가치 판단 이전에 사실은 맞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판단은 확 되죠. 저는 제 애인이 만약에 모임을 하고 뭐 친구를 만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나랑 못 만난다. 저는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그럼 나 오늘 애니메이션 봐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그런 애인이 그런 이벤트가 이제 정기적이지 않으면 나 오늘 자유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시간을 뺀다면 조금 살짝 다르긴 하죠.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매주 나랑 토요일에 오후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나 오늘 친구들과의 모임이 생겨서 이번 주는 못할 것 같아 미안해 라고 하면 나 이번 주 그럼 나도 친구 만날까? 아니면 나 혼자 뭐 재밌는 뭘 할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나 매주 토요일 오후에 뭐 만들기 모임을 해야 하니까 너랑은 토요일 오후는 원래 못 만나는 거야 라고 무엇이 박히는 거로는 차원이 살짝 다르죠. 그래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정기적인 모임을 나한테 알려주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나랑 무조건 만나기로 한 날에 뭔가가 생기는 거는 서운해요. 나는 오히려 반대로 사모님과 좀 다른 반대인데 저는 저랑 만나기로 한 날이 확실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날에 다른 사람 만난다? 그럼 저는 오히려 그게 우선순위에 밀리는 느낌이거든요. 나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을 왜? 약간 이거 타입이라서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예를 들어 그냥 내가 토요일에 오후에 만들기 모임을 하니까 너와는 일요일에 만날게 라고 한다고 하면 근데 일요일에 약속이 생겼어 이러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건 원래 나의 영역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나 일요일에 만나는 대신에 토요일에 우리 만나도 될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좀 화가 나죠. 그러니까 나한테 대체를 얘기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노라고 얘기하는 게 싫은 걸까요? 그건 통보잖아요. 통보. 그러면 대체를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저는 저도 대체를 얘기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통보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약간 우리의 암묵적이고 약간 지켜져 있는 약속을 본의 아니게 깨는 사람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말이 너무너무 돌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 모태솔로가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모태솔로이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다 태어났을 때부터 연애를 한 건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모태솔로 죄송합니다. 저는 모태솔로로 살았던 기간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배제하고 사모님은 혹시 솔로인 기간 첫 연애를 혹시 언제 하셨어요? 첫 연애? 저는 20대 중반에 했습니다. 저는 10대 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연애를 즐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대학교에 진학을 한다면 보통 대학교 새내기 때 연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20대 중반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고민했어요? 혹시 이 사연자분처럼? 다른 사람들 다 연애하는데 나는 안 한다. 못 한다? 뭐 이런 느낌? 네, 저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사실 부모님도 대학교도 갔는데 뭐 남자친구 안 생겼니? 라는 게 은근한 시선. 뉘앙스. 네, 그리고 뭐 많이 사귀어봐야 결혼도 잘한다 이런. 아, 그쵸.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뭐 친구들도 너는 연애 안 해? 라든지 이런 얘기도 듣곤 했었고. 근데 이제 사실 몇 년 지나니까 아, 쟤는 원래 연애에 관심이 없나 봐 라는 분위기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심 속으로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나조차도 모르겠는 상태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약간 남을 볼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약간 체념의 상태가 됐을 때 나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나 20대 초반이 지났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 내가 중반이 되기 전에 진짜 연애는 해야 되는데 20대 중반이 됐는데 모태솔로라고 하면은 하자가 있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 라는 약간 생각도 그런 했었어요. 걱정을 네. 하셨군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때 그전에는 굳이 내가 퀴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굳이 인위적으로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만남을 추구해야겠다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내가 평생 연애를 안 할 게 아니라면 이제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정글에 이제 빠져드시는 거죠. 네, 처음으로 인위적인 만남을 시도했다. 네. 근데 저는 참 운이 좋게도 그 첫 번째 시도에서 연애를 성공하게 됩니다. 오, 그래서? 근데 네. 그렇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그래서 쉽게 잃은 그 사람 다음에도 또 인위적인 만남을 또 하셨습니까? 그렇죠. 인위적인 만남이죠. 그럼 20대 초반 때 첫 연애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초반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중반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장에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시장에 뛰어든 계기는 내가 어쨌든 간에 몰두하고 있던 일을 다 끝내고 나니까 뭔가 나에게 남는 게 좀 없다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를 좀 해볼까? 나도 이러한 생태계에 한번 빠져볼까라는 좀 용기를 얻으신 거겠네요? 계기? 용기? 그렇죠. 더 늦지 않기 전에 해야 한다. 이게 참 한국인의 강박 같은 건데 그쵸. 모든 게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투두리스트 들더라고요. 만드는 느낌이죠. 네. 근데 거기다 사연자분은 30대라고 하시니 또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저 주변에 30대 때 첫연애하신 분들 은근히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이게 본인의 지향성이나 정체성을 늦게 깨달으신 분도 진짜 많고 그러다 보니까 30대 때 아니 20대 후반 때 이제 퀴어 생태계에 들어오신 분도 진짜 많고 오히려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또 보면 자기는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썸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문제는 이게 어떻게 만나는지를 모르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지 모르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본인이 그 연애의 시그널을 잘 못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흔히. 누가 먼저 돌을 던질 것인가. 그러니까 잔잔한 강물에 누가 먼저 파동을 일으킬 것인가가 연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썸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 텐션이 있는 건데 이 텐션을 그냥 지켜보지만 마시고 한번 자기가 직접 끌고 가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지금. 이 사연들을 보면 아까 샤머니도 얘기했지만 인간성이라든가 사교성이라든가 이런 건 다 괜찮은 거잖아요. 지금 친구가 엄청 많다는 거는.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수많은 이 친구들 중에 분명히 한 명 정도는 사연자를 좋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너무 이제 해맑게 너는 내 친구라고 못 봐놓은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샤머님? 혹은 썸이라고 생각했는데 썸이 아니었을 수도. 그래서? 나 혼자만 썸이었다? 근데 약간 이 썸이라는 걸 포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연애할 준비는 되어 있는 건데 그냥 상대가 안 맞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분이 싫으면 차라리 불도저 계열로 너 나랑 사귀자
하시는 분이랑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간택당하는 타입이겠네요. 아, 그렇죠. 이게 샤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도저처럼 초이스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납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간택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사연자분께서는 샤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불도저인 적극적인 사람이 딱 너 나랑 사귀자 해서 끌고 가서 약간 이렇게 끌려가는 타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연자님에게 불도저처럼 적극성을 띠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간택당하기를 바라지 어느 누가 너 나랑 사귈래? 라든가 나 너 좋아해? 라는 흔히 말하는 약간 승부수를 띄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많은 퀴어들은 거절당하는 걸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간택을 당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사연자분께서 눈 딱 감고 딱 10명만 만나보자 해서 자기가 먼저 간택을 하든지, 간택을 해서 부잣집 셋째 딸의 셋째 고양이가 돼서 이제 안락하게 지내든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고백할 용기를 다른 말로 차일 용기라고 하죠. 아, 그쵸. 차일 용기도 필요하긴 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고백 같은 경우는 확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썸까지 포착이 가능하시다면 그 기류 자체는 읽으실 수 있다고도 봐요. 저는 프로 고백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 어떠한 분을 원하시는지를 안 써놓으셔가지고 눈이 매우 높을 가능성도 있긴 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없잖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연만 봤을 때는 이렇게 인간성이 좋고 뭐 친구도 많다는 거 보면 사교성도 괜찮고 어쨌든 간에 어떠한 모임에 주도적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름의 사회성도 있고 말도 언변도 좀 있다는 얘기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자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소개팅을 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주선자 입장에서 또 아무나 소개팅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나도 누군가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주선을 하는 건데. 그쵸. 사연자의 인간성을 높이 샀기 때문에 너 소개시켜줄게라는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쪽 문제는 아니실 것 같고 정말로 용기가 필요하신 게 아닐지 아니면 근데 좀 눈을 낮추라는 말은 하고 싶지가 않네요. 저도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나이 얘기도 너무 죄송한데 나이가 20대 초반이라든가 10대라면 마음껏 하세요. 그냥 야생에 그냥 뛰노세요를 얘기하는데 본인 30대시면요 이젠 아무랑 연애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랑 연애하시면 눈 감았다가 뜨시면 이제는 40대가 되실 거고요. 그때는 더더욱 이제 힘든 이제 야생의 벌판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미 이렇게 속칭 늦게 된 거 아니요. 나는 다시 말 바꿀래요. 그냥 하세요. 연애. 안 되겠어요. 왜냐면 연애라는 것은 저는 경험이라고 보거든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람을 만나서 경험치로 쌓아놔야지 이 사람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내가 어떤 점을 보는 사람이고 어떤 점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가 확실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빨리 만나보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그거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긴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일단은 연애를 안 해보셔서 연애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신 상태이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뭐 눈을 너무 낮추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말 마음이 끌리는 상대가 있을 때 고백할 용기 한번 내시고 정말로 연애가 성사 됐을 때 유지하려는 노력해보시고 맞아. 유지하는 것도 힘드니까. 네, 유지해보고 뭐 안 돼서 끝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연애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이렇게 연애할 상대가 계속 필요한지 아니면 나는 혼자일 때 안정적이고 더 좋은 사람인지를 한번 판단할 계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한 번의 연애는 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꼭 다음에도 꼭 연애를 해야지 내가 뭐 평생의 반려자를 찾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좀 힘듦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을 무조건 만나서 그 사람과 평생을 가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내가 연애를 너무 많은 이제 상상력과 기대감을 가지면서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거든요.
안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하시면서 연애를 할 용기 그리고 차일 각오를 하시면서 네 연애하시는 네 도전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모태솔로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쁘면 다 언니라고 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이야?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데? 얘기해봐. 나 가족한테 커밍아웃 해야 될까? 나라면 그래도 해보지 않을까 싶어. 우리 가족이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걱정이야.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 언니의 고민 3주차가 선택해드릴게요. 고민되는 지금 순간 할까 말까. 세 번째 코너, 할까 말까 시간이 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사연자를 위해 3주차가 정해주는 할까 말까 시간이 왔습니다. 루나님은 여름인데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저는 일단 자고 싶어요. 요즘 잠이 너무 부족해요. 왜요? 일이 너무 많으셔서 야근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아침에 새가 너무 짖어서 새벽 5시 일어나요.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더 찾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일찍 일어난 새는 루나가 가만 안 둔다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만 안 둬. 일찍 일어난 선새들은 루나님 집 앞에 가면 안 되겠네요. 이제 열대야가 시작될 텐데 부디 루나님의 밤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살려줘. Help me. 네, 루나님 눈물 닦으시고요. 여기 휴지 들고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만나러 갈까요? 7월의 주제. 네, 그럼 오늘의 사연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레주파 언니들, 이제 여름이에요. 아니다, 벌써 여름이다 라는 말이 더 가까운 것 같네요. 오랜만에 번개도 가보고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살이 많이 쪄서요.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혹시 급진급바 잘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다면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인데요. 예, 이제 여름 되면서 언니들 이제 급진급바하는 이제 다이어트 하시고 계시는데, 다이어트 전 솔직히 2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니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내가 지금 당장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아니면 내가 당장 수영장이나 바다를 뛰어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굶으시고요. 내가 좀 시간 걸리더라도 일단은 늦여름 전까지는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운동, 그리고 언니가 지금 들고 계시는 그 과자, 음료수 안 드시고요. 탄수화물 줄이셔야 되고요.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정석적인 얘기를 했죠? 네, 다이어트 일단 할까 말까 사연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네,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이어트를 뭔가 요즘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일단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다이어트를 좀 했잖아요? 그렇죠? 네. 달인이시죠? 네, 저 달인이 이제 됐는데 제가 저의 몸에 한 반 이상을 뺀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무리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확실하게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빼는 게 가장 낫고, 근데 솔직히 도끼가 있이 빼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내가 진짜 지금 아니면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운동을 했고요. 그거의 이제 후유증은 온몸이 아파요. 근데 이제 장점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웬만큼 다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적어도 외모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약간 상처 주지 않겠다? 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
그게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 언니가 이제 번개도 가보고 싶고 사람도 만나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요즘 살이 많이 찐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자기에 대한 이제 자신감도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샤머님 말씀대로 이건 할까 말까가 아니고 하시고 싶으시면 하는 거고 저는 이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면 일단은 살을 빼야지 그 다음 절차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샤머님은? 네,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문제겠죠. 근데 저도 이게 타인의 시선보다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뭐 너 좀 살 좀 빼야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 만족으로 빼시고 싶은 건데 그럴 거면 당연히 찬성입니다. 맞아요. 이제 내가 나를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치만 이제 무리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지금 더 여름입니다. 무리하시면 쓰러집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정석들 아까 얘기했으니까 더 정석을 말씀드리면 물을 진짜 정말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재 몸무게 곱하기 0.4를 해서 마셔야 된대요. 그게 제가 지금 운동하면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지금 70대다 그러면 적어도 3.5리터 정도는 드셔야 되고 자기가 만약에 100kg가 넘는다 그러면 4리터는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 저는 뭐라 해야 되죠? 구역질이 잘 나는 타입이라서 맹물을 잘 못 먹어요. 이제 못 먹었어요. 제가 그 역한 거를 못 이겨서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차를 마셨어요. 근데 그 차도 둥글레차나 이젠 국화차 이런 걸 마셨고 녹차는 저는 오히려 안 먹었어요. 녹차는 안 먹고 둥글레차랑 국화차를 먹었어요. 오, 현명하십니다. 왜요? 녹차는 카페인도 있고 몸의 수분을 오히려 뺄 수도 있죠. 아, 진짜요? 근데 저는 제가 운동했을 때 녹차 드시는 분들 진짜 많아가지고 먹으려 했는데 제가 녹차가 안 맞아요. 저는 근데 말차는 좋아하거든요. 희한하게 녹차는 별로 못 먹는데 말차를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둥글레차랑 국화차를 먹었고 주위 분들께서 저한테 그것도 나누셨어요. 그 엄청 달달한 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단 게 땡긴대요. 이제 저는 이제 불행도 다행으로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 크리 머시갱이가 있어요.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유명한 거. 그거랑 이제 그러니까 탄산 음료를 못 마시니까 사람들이 탄산수를 먹어요. 근데 저는 좀 불행 중 다행으로 탄산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저는 제외하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달게 만드는 그 가루가 있어요. 물을. 그거를 먹거나 아니면 탄산수를 마시거나 녹차도 많이 드세요. 커피도 많이 드시고. 근데 녹차랑 커피를 먹는 이유는 그 이뇨작용이라고 하죠. 이뇨작용 활발하게 돼가지고 수분을 빼시는 분들이요. 근데 자기가 진짜 급진급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저는 녹차를 많이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 근데 수분을 빼는 건 궁극적으로 다이어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무게는 빠져 보이지만 건강한 감량이 아니고. 근데 여기 급진급발하고 했으니까 이거의 방법으로는 솔직히 굶는 것보다는 내 체수분을 빼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약간 전문 용어인데 사람을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종의 착시이지. 그러다 신장 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신장도 상하긴 하죠. 신장 확실하게 상하는데 뭐 급진급바로 솔직히 뺄 수 있는 방법은 말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그런 약간 이분이 근데 굳이 급진급발을 하시려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약간 여름이라는 키워드에서 약간 노출을 하고 싶은 건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요. 뭐 당장 비키니를 입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시라면 또 그렇게 몸을 상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저도 그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일단 저는 급진급바에 이제 중심을 맞춰서 얘기를 드리면 운동을 진짜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체수분을 말리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물은 진짜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단계가 있는데 초반에 체지방을 뺄 때는 근육량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육은 수분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물을 엄청 많이 드셔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체지방이 빠졌다는 그 신호가 와요.
그게 언제 오냐면 내 손가락이 얇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더 이상 뺄 살이 없을 때 손가락이랑 발가락이 이제 마르거든요. 그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 먹어서 근육을 찌우던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 체수분을 빼가지고 말리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샤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겨울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름이라 가지고 체수분을 내가 일부러 안 빼도 어차피 땀으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물을 진짜 많이 드시는 걸 바라고요. 그리고 간식을 끊으시는 게 제일 빠른 거긴 해요. 네. 일단은 저는 수분 빼는 거는 정말로 착시 같아서 권하고 싶지가 않고요. 일단은 저혈압이 와요. 일단 체수분 빼면. 번개 나가자고 건강에 이상을 일으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면 뭐라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꼭 지금 뭐 건강상의 이유로 감량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라면 글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강력한 다이어트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 지속 불가능한 거를 알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대사량이 좀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교롭게 겨울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저도 계속 강도도 높지 않은 운동을 했어요. 그냥 이제 헬스장에 가서 몇 개의 기구를 하고 유산소를 조금 하는 그런 다른 헬스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 보면 저게 운동이야? 쉽게 하긴 했는데요. 네. 워낙 대사량이 낮았어서 그런지 그렇게 저강도여도 몇 달을 하니까 근육이 늘고 대사량이 늘어나고 제가 딱히 그렇게 식단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4kg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만약 평소에 운동을 하시지 않는 언니라면 엄청 고강도를 하지 않아도 뭐라도 하시면은 변동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 들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가능한 많이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계단을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적어도 한층 정도는 계단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밥 먹고 가능한 안 앉아 있으려고 했었고 근데 그게 뭐 5분이든 10분이든 바로 눕고 싶은 거 좀 덜 누우려고 노력했었고 먹는 것도 한 숟갈 정도는 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거는 꼭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뭐 아까 살모님도 걱정돼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막 물을 엄청 절제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 뭐 밥을 아예 안 먹는 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한 숟갈이라도 덜 먹거나 뭐 과자를 너무 먹고 싶어도 뭐 3개를 먹었던 걸 뭐 2개로 먹는다거나 그리고 움직인 것도 뭐 조금이라도 덜 이제 안 움직였던 거 뭐 한 바퀴를 돈다거나 집 한 바퀴를 돈다거나 이런 식의 조금씩 만드는 그런 루틴이 결국에는 뭐 1kg는 2kg는 빠지게 하고 그 대사량을 좀 늘리게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습관부터 먼저 잡는 게 괜찮지 않을까? 예. 네. 저도 한 표 드립니다. 네. 네, 또 고강도 운동으로 급발을 성공을 해도 결국은 또 급진이 된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 다이어트의 목적이 노출이 아니라면 네. 그냥 이제 요요가 오지 않는 내가 지속 가능한 정도의 무언가를 찾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뭐 이제 당이 든 음료 같은 거를 끊는 것 같아요. 맞아. 당이 든 음료를 이제 그러니까 유당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유당이라고 하나요? 유당은 유제품이 유당이고요. 액상과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액상과당. 네, 감사합니다. 액상과당 이제 그거 음료를 안 드시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제가 경험담이라서 그러는데 사람이 진짜 힘들게 살 빼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요. 이제는 살찌는 게.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날카로워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번개에서 약간 인기를 끌어보겠다고 탄수화물을 빼서 살을 빼요. 근데 내가 날카로워져 있어. 그럼 번개에서 인기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번개에서는 사람이 인성을 보지 않아요. 그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사모님이 워낙 그런 문화와 동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너무 현실적인 말을 하시는데 사람은
인성을 그 다음에 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번개에서 내가 아름다워져서 간택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나요? 간택된 이후에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관계를 이어가는 단계에서는 어쨌든 내가 평소에 그런 100만큼의 인내력을 갖고 있었다면 네. 이제 다이어트, 이제 탄수화물 제거로 인해서 인내력이 50이면은 진짜 상대가 눈에 안 찰 수도 있죠. 왜냐면 사람이 조금 신경질적이어지면은 불만인 부분이 자꾸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본인이 정말 어떠한 목표로 살을 빼셨다면 적어도 그 번개라는 게 솔직히 단발성의 만남이잖아요. 그때만큼은 자기 승질을 좀 죽이시는 게 그 다음에 스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맞는데 사람이 머리에 당이 돌지 않으면 그러한 자제력이 발휘되기가 힘든 구조가 우리의 뇌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인내력이 떨어졌을 때 초콜릿 같은 거를 먹으라는 한 이유도 네. 우리 뇌가 그러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샤머님이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무리해서 빼지 말라 이거잖아요. 제발 이제 자기의 항상성을 엄청 깨는 거는 네. 몸과 마음에 모두 좋지가 않다. 제가 최근에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예민했는데 너무 예민해지고 너무 피곤하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니까 까놓고 여기서 제가 지금 한 35kg 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의 지금 현재 목표는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그래요, 늘. 유지를 해야 될까? 더 빼야 될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빠졌다는 얘기는 하면서도 더 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압박이 더 있어요. 왜냐면 이미 빼봤기 때문에 이게 목표치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50kg 막 이렇게 남았던 게 지금은 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나요. 근데 또 어느 날은 내가 몸이 너무 아파. 여기서 더 무리했다가는 진짜 이거 진짜 병원 신세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다가도 그 다음 날에는 굶어서 뺄까? 라는 무서운 얘기도 제가 또 해요. 그러다가도 또 아니야.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단식을 해보긴 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때 그 말로가 뭔지를 제가 아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하고 또 운동을 가요. 운동하고 나면 또 엔돌핀이 또 돌아가지고 또 그 다음날엔 또 그래도 또 유지해야지 이러다가 또 그 다음날에 이제 더 빼야지 이게 진짜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언니들 중에서도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지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재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인정을 했어요. 난 진짜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고강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1시간 정도로는 무조건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마음속에 생기면서 제가 좀 부담을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1시간을 아까 샤머님도 얘기했지만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도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는 거를 제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은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간다거나 아니면 그게 못했으면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그럼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뭐 집 한 바퀴를 돈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영상 같은 거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인터넷 영상 보면서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소소하게 하면서 내가 나름 갖고 있는 그 압박감을 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고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빠질 수가 없고요. 급하게 빠진 살은 급하게 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시간에 뭐를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는 단시간에 뺀 거는 사실이긴 한데 이제 말로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니 급하게 찐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때 행복한 나를 생각하면서 그냥 천천히 빼시고 너무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자존감하고 이제 자신감의 문제가 생기는 거면 저는 한 번쯤은 마음을 굳게 먹고 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성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가지시는 건 어떨까? 또 추천을 드려요, 저는. 네. 네, 약간 세간의 기준에 맞추는 것보다 그냥 본인 만족으로 딱 약간 무리를 엄청 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나 노력했어. 나 노력했어. 이런 기분 느낄 수 있는 정말로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로 내가 목표를 완수한다. 이것도 정말 큰 성취감을 주니까 내 정신 건강에 좋긴 하거든요. 맞아요. 아, 그리고 저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의 나의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러니까 나의 지금 현재 상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진짜 많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의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그러니까 샤머님이 얘기했지만 나의 인성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 나의 인성을 먼저 어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뺄 수 없지만 나의 인성은 급하게 찔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무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어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빠른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언니의 인성이 그게 나쁘지 않으시다면 금방 뭔가가 있지 않을까? 수학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살 빼고 번개를 나가자라고 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면서 번개를 다닙시다. 아, 현명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의 이제 할까 말까의 이제 답변은 언니 빼서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다니면서 나가십시오로 이제 끝났는데, 맞죠? 가서 같이 운동할 분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클라이밍 같은 거는 요즘 많이 하죠. 인기도 많고 같이 하기도 딱 좋은 운동이잖아요. 요새 플로팅 멘트래요. 같이 클라이밍 할래가. 역시 근데 약간 이제 샤머님은 전혀. 네. 저 그 클라이밍을 하려면은 네네. 이제 나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나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제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샤머님 마르셨잖아요. 근데 근육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샤머님, 네, 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한번 나중에 샤머님 데리고 클라이밍 갈 생각이 있는 저로서는, 네, 꼭 샤머님이 한 단계라도 밟길 바라시는 마음에서, 네, 어쨌든, 언니 화이팅 하시고, 일단, 언니에게 들려드릴 신청곡 들으면서 저희는 클로징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이번 달도 다양하고 재밌는 사연 어떠셨나요? 후덥지근하고 불쾌지수 높아지는 요즘 다 같이 시원하게 의견을 보면서 다음 달에도 함께 재밌게 놀아요. 물론 레주파 SNS를 통해서도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언니들 8월에 찾아올게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Listen. Yo, they say some talk a lot, but if they saying something, you gotta listen. Gotta listen. Check it out.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You gotta listen. Je vis, je meurs, je ris, je pleure. They say some talk a lot, but if they saying something, you gotta listen. Gotta listen. Check it out. Je vis, j'ai peur, je crie de douleur. En secret, je m'enterre, je cherche la chaleur, je m'enfuis dans les airs, au-delà de la terre, au ciel.
Listen. Listening. Up my game.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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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re listening. You're listening. You are listening. You better recognize. Some talk a lot. Some talk a lot. They say some talk a lot. They say some talk a lot. They say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They say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You gotta listen. Yeah, they say some talk a lot, but if they saying something, you gotta listen. Gotta listen. Check it out.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They say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You gotta listen. Je vis, je